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진도별 문제풀이반 1, 요게 이제 1, 2, 3 이렇게 있는데, 이제 1반 개강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1, 2, 3반 중에서 1반이 가장 좀 평이한 문제들을 모아놓은 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베이직이 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을 모아놓은 반인데, 베이직이라고 해서 뭐 엄청 쉽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 튀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이제 보면, 이거 아닌데, 튀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진도별 문제풀이반 1을 오늘 개강하고, 오늘 이제 하반기 패키지하고, 그 다음에, 진도별 문제풀이반 패키지, 요런 패키지 반도 이제 오늘 함께 개강하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문제풀이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풀이의 중요성은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누리과정 영역별 요 1반은 영역별 필수 문제풀이반이에요. 그래서 필수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해에도 반드시 나오는 그런 문제들을 묶어놓은 것이라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 이제 기출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기출 이제 작년에 시험 보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이게 이제 교육과정 A만 뭐 이렇게 일단 보여드리는 건데, 자, 이제 뭐 기출 작년에 시험장에 들어가셨던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자, 보시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이론이 여기 안 나오잖아요, 지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론을 딱 그어놓고 여기 뭐 가로 넣기 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쵸? 자, 여기, 그런데 여기 문제에 보면은 뭐 이름이 이렇게 등장해요. 학자 이름들이 이렇게 등장하긴 하거든요. 그죠? 경험한 교육과정의 유형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거를 그냥 기본서대로 지문을 주고 여기서 밑줄 긋고 요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사고를 한번 휙 뒤집어 가지고 이게 뭐냐 이렇게 묻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문제풀이를 이렇게 다각도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기출에 뭐 이 지문은 보시는 대로 전부 사례 지문이에요. 교실 사례. 그러니까 전부 응용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교수학습이라든지 여기도 보시면 민교사의 발달 단계 이제 교사론 뭐 이런 거 그렇죠? 사례를 주고 이렇게 묶고 있는데 여기 이제 교사의 발달 단계라든지 2019 개정 누리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통적으로 또 나오는 부분들은 또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렇죠? 이쪽에서 묻고 있는 이론들이 공통적인 부분들은 또 있어요. 공통적인 부분들을 추출을 하면 한 60, 70%는 이 정도는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라는 영역이 추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출제되는 방식은 전부 이렇게 여기도 중간에 이제 교사들이 얘기하는데 보시면 깁슨 덴보도 나오고 플러도 나오고 버크도 나오고 뭐 이렇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교사 사례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고 그런데 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론들도 들어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일단 한 60, 70%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특별히 내가 초수다 이러면은 목표는 일단 한 60점에서 70점대 거기까지 빨리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60점대에서 70점대까지 갔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80점, 90점 올라가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 그럼 제가 지금 무슨 얘기했습니까? 첫 번째는 나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그죠? 60, 70%는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거 열심히 공부하면 기출하고 이런 거 이제 해갖고 열심히 공부하면 60, 70점까지는 무난히 갑니다. 60, 70점까지는. 근데 이제 60, 70점 맞으면 붙느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이상을 넘어서서 합격하는 점수까지 가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어떻게 다른 문제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부 이렇게 응용, 자, 종합적 사고력 문제로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바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시간표지법은 많이 나왔어요. 여태까지. 시간표지법 많이 나와가지고 시간표지법 막 외우고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에서 교사들이 얘기하고 교사들이 실제 적용한 것 중에서 잘못된 거 뭐냐. 게다가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2025 기출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시간표지법만 안다고 답을 쓰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응용이 한번 휙 틀어서 응용을 해놨기 때문에. 근데 시간표지법도 모르면 아예 못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공통적인 영역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공통적인 영역들은.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에 다른 수업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선생님들하고 수업할 그런 내용에 또 이제 이런 자료를 드리는 수업도 또 있을 텐데요. 자, 보시면은 지금 최근 기출의 유형은 예전하고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져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놀이 중심 교육과정 이런 거 나오고 공통사항은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 70점까지는 무난히 간다. 그냥 공통적인 거 공부해도. 근데 60, 70점 맞으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적어도 해년마다 커트라인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울 때는 85점도 넘어요. 88점, 거의 89점, 이 정도까지, 86점, 87점, 이 정도까지 육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2차를 생각한다면 커트라인이 85점, 86점 넘을 때는 88점, 89점 이 정도까지는 받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커트라인이 낮을 때 그럴 때는 이제 80점이 안 되는 해들도 있었고 바로 작년이 그런 해였어요. 그럴 때 그러면 이제 내가 문 닫고 들어가면 되니까 턱걸이로만 붙어도 돼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갖고는 붙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물론 이제 2차에서 뒤집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그것보다는 1차의 점수를 그래도 컷에서 한 1, 2점이라도 좀 더 많이 받는 게 좋죠. 그렇죠? 자, 그래서 놀이 중심 이런 이제 진짜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응용하는 문제 이런 문제 많이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학습자 중심의 교육 철학 이런 발문 선생님의 교육 이런 관점에 근거해서 발문을 써보세요. 진짜 구성주의 교육을 교실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렇게 쭉 틀어서 한번 쫙 몇 번 이렇게 트위스트 틀어가지고 문제를 내다 보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쉽진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돼요. 자, 지금 이지선 유아임용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100점 선생님들이 드디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보통 해마다 제가 개인 지도하면은 한 6월 이때 되면 이제 100점 선생님들이 한 분씩 나오기 시작해요. 다 100점은 아니에요. 다 100점은 아니고 90점도 있고 80점도 있고 60점도 있고 50점도 있고 40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100점 시험지를 보여드리는 게 의미가 있지 그 낮은 점수보다는 100점 답안지를 조금 보여드리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작년, 재작년도 붙은 선생님들을 봤을 때는 이맘때 100점을 맞아야 붙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맘때 100점 맞은 선생님들은 대부분 합격하고 우수하게 합격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을 기억하고 있지만 그중에 이제 굉장히 특이한 선생님들이 기억이 많이 나요. 이맘때 어떤 선생님은 저한테 이제 답안지를 갖고 왔는데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답안지가 너무 안 돼 있어가지고 이제 저는 완전 생초스 선생님께서 인재 공부 시작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줄 알고 이제 하나하나 알려드리려고 그렇게 개인 지도를 하는데 개인 지도 하다 보면 대화도 많이 하잖아요. 대화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컷 마이너스 1점 이제 굉장히 아깝게 불합격하던 선생님인 거예요. 근데 답안지가 왜 이래요? 이랬더니 다 잊어버렸어요, 교수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채점을 해보니까 한 진짜 50점, 40점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막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실력을 향상시켜서 나중에 이제 합격하신 그런 케이스도 계시고 아니면은 시험 보기 직전에 있잖아요. 한 10월, 9월 말, 10월 초 이때 됐는데 점수가 70점.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랑 또 막 열심히 해가지고 또 한 달 만에 또 한 점수 많이 올려가지고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데 합격하신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또 100점 시험지 보여드리면은 귀가 죽어갖고 선생님들이 아이고 벌써 100점 맞는데 난 틀려먹었어.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물론 지금 100점 선생님은 계세요. 많진 않아요. 계시고 그리고 지금 제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의 목표는 초수든 N수든 간에 지금부터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내가 초수기 때문에 점수가 매우 낮다. 우리 왜 전담모고도 보고, 이거 전담모고 답안지거든요. 우리가 전담모고도 보고 이러니까 지금, 그리고 과목별로 종강모고, 실전모고 보잖아요. 자, 그러니까 내 점수가 굉장히 낮은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일단 초수 선생님이거나 이제 점수가 매우 낮다. 그런 선생님들의 목표는 60점에서 70점대. 요 점수가 목표입니다. 60점에서 70점대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거는 우리 기출이라든가 기본 베이직 문제를 다 익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60점에서 70점은 사실상 안 어려워요. 쉬워요. 빨리 나옵니다. 근데 내가 50점 받았어요. 그거 공부 안 한 걸까요? 아니에요. 선생님들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 보신 분들 2025 기준으로 50점 안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공부 안 하면 50점 안 나와요. 10점 나와요. 공부 안 하고 가서 보면 10점 나옵니다. 자, 그래서 50점 정도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 점수가 의미하는 것은 내가 전체적으로 이 아웃라인은 안다라는 뜻이에요. 아웃라인은 알지만 디테일이 안 돼 있다. 확실한 암기 쓸 수 있을 정도로는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막 아까 기출에서 보셨던 것처럼 틀어놓은 문제 있잖아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선생님들의 답안지 한번 보세요. 이게 만점 답안지인데 보시면 이 답안지가 완벽한 이유는 자, 그리고 왠지 이 답안지 보시면 글씨도 좀 되게 잘 쓰고 답안지 배열도 편집한 것처럼 되게 잘하지 않았어요? 글씨 잘 쓰고 답안지 편집을 잘해야 붙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합격생들의 답안지가 이런 모양 비슷하게 나와요. 그 이유는 뭘까요? 진짜 연습을 많이 한 거예요. 아셨죠? 실전과 같은 연습을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뭘까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은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 나 아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까지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 답안지 보시면은 본인 답안지는 본인이 아실 거예요. 스스로. 그죠? 자, 만점 답안지의 스타일, 제가 만점 답안지 한두 번 보겠습니까? 많이 보거든요. 실제 시험에 만점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보는데 대체로 비슷해요. 답안지 비슷해요. 그게 희한한 게 제가 만점만 보는 게 아니라 90점, 80점, 70점, 60점 다 보잖아요. 근데 유형별로 답안지 모양이 일단 비슷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답안지를 채점 안 해도 딱 받으면 아, 이 선생님 몇 점 정도 되겠다.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공통성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답안지가 일단 글씨는 뭐 둘째 쳐놓고 글씨는 원래 이제 본인 그 선생님들의 필적이 있으니까 스타일이 있으니까. 근데 보시면 한번 보세요. 1번 문제. 아마 전담모고 보셨던 선생님들은 자신의 답안지를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기 답 평형성 쓰는 건데 이거 맞았어요. 그렇죠? 맞고 서술이거든요. 사례하고 연결지어서 서술인데 이거 약간 꼬아놓은 문제였어요. 평형성, 민첩성을 찾기도 쉽지 않은 문제이긴 했어요. 근데 일단 찾았고 보시면은 준호가 사례 설명했죠. 사례가 여기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준호가 물체 위에서 한 발씩 번갈아 움직이면서 몸을 최대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사례를 설명했죠. 준호가 이렇게 한 사례. 이것처럼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다. 요거 개념정의잖아요. 사례와 개념정의가 너무 깔끔하게 들어있죠. 어디서 감점을 하겠어요? 감점할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깔끔하게 써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걸 읽어보시면 누가 읽어봐도 말이 되죠. 자, 근데 선생님들께서 뭐 이제 어디서 이상한 유언별을 들으셔가지고 키워드만 두두두두 연결해갖고 말도 안 되게 쓰면은 채점자들이 시간 없으니까 다 맞다 해준대. 저는 그런 답안지를 본 적이 없어요. 합격생들 답안지 치고 그런 식으로 내 미래에 대해서 무례하게 내 무책임하게 이렇게 휙 쓰고 던지는 답안지는 본 적이 없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잖아요. 누가 봐도. 그죠? 그 다음에 민첩성이에요. 답은 민첩성이었는데 민첩성 정확하게 키워드 들어있죠. 용어 딱 들어있고 키워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례가 들어있고 키워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사례와 키워드가 들어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사례와 키워드가 깔끔하게 들어있어요. 자, 민첩성. 여기 또 사례 들어있죠. 지현이가 주어와 서술어가 명백하게 들어있는 간략한 문장이잖아요. 지현이가 술래를 피해 몸을 빠르게 돌리는 것처럼 사례죠. 그죠? 사례. 요 앞부분에 사례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정의, 신체의 방향을 신속히 전환하는 능력이다. 개념 정의가 깔끔하게 들어있죠. 그죠? 이 문제는 이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사례, 이렇게 트위스트 꼬아놓은 문제예요. 우리 기출, 아까 좀 전에 보셨던 2025 기출처럼 사례가 나와 있는 건데 이렇게 찾아 쓰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떤 데는 한 줄 그대로 쓰고 어떤 데는 이렇게 줄을 갈라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답을 쓰는 게 문제를 뭐 기본서만 맨날 보고 문제를 조금 풀어갖고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내 점수가 50점 이하, 50점 정도, 50점대 그 정도다. 이러면은 그거는 공부를 하신 거예요. 안 하면 제가 10점 나온다 말씀드렸잖아요. 안 하면 10점이에요. 우린 전부 서술이기 때문에 10점도 안 나와요. 그렇죠? 주관식이잖아요. 찍기가 아니잖아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50점대가 나오면은 나 바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부를 많이 하신 거예요. 많이 하신 거예요. 시험장에 들어가서 작년 점수 아시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많이 논술도 있고 하기 때문에 50점대면은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잡혀 있으나 알지만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유아이명 너무 어렵다 이러면 안 돼요. 이제 어려운 고비는 다 지난 거예요. 처음에 막 이 터널 속에서 막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하는 시기는 이제 지난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 기출이든 기본 내용이든 간에 깔끔하게 암기하시고 문제,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암기하셔야 돼요. 하나는 기본 내용. 기본 내용을 암기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문제 유형과 답안 쓰는 거를 암기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문제 유형과 모범 답안을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게 되면은 기출 중심으로 기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모범 답안도 암기하고 문제 유형도 암기하고 내용을 좀 더 딸딸 암기한다. 이러면 한 60, 70점까지 나와요. 근데 제가 너무 속상한 거는 많은 선생님들은 목표가 60, 70점이에요. 마음으로 내가 목표가 60, 70점이야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공부를 어디서 완성시키려고 하면은 어디서 완성시키려고 하냐 하면은 대충 기출에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정도 보고 풀 줄 알고 쓸 줄 알고 그 다음에 기본서 암기하고 시험장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목표는 붙는 거겠죠. 그 선생님 목표는 못 붙어요. 그래 갖고는 점수는 60, 70점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공부를 좀 더 많이 하면은 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한 컷-5점까지 올라가요. 근데 떨어지는 거는 10점이나 컷-5점에는 다 떨어지는 거예요. 자, 목표가 컷-5점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50점, 뭐 60점 이렇게 받는 선생님들은 한 70점 정도까지, 한 40점에서 한 50점 요 점수대의 선생님이 한 75점까지 올라가는 건 쉽게 올라갑니다. 거기까지는. 왜냐하면 이제 당락을 가르는 문제는 다 틀리는 거거든요. 한 75점, 내 점수가 75점이다 이러면은 당락을 가르는 문제는 다 틀린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 푸는 문제까지만 맞춘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잘 안 올라가요. 잘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제 당락을 가르는 문제는 다 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많은 수험생들의 목표는 한 70점대까지밖에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는 유아이명 어렵다 이러고 포기하는데 더 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이 이제 당락을 가르는 문제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신경향도 맞춰야 되고 아까 여기 답 쓴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써야 돼요. 감점 요인이 없게. 자, 예를 들면 이 문제가 지금 1번 문제가 2점짜리였단 말이죠. 2점짜리. 2점짜리였어요. 이분은 2점 다 받아요. 이렇게 쓰면. 근데 뭐 하나 빠지면 2점짜리를 1점 받거나 2점짜리를 0.5점 받거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분 답안지를 지금 다 이렇게 10개 너무 많아서 다 열어놓지는 않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이 누리과정 문제거든요. 이거는. 자, 그러니까 이분의 특징은 누리과정이 암기가 깔끔하게 돼 있는 거예요. 누리과정도 고시문만 외운 게 아니라 거의 해설서 제 해실이 한 번에 끝내기 위해서 뼈대만 추려놓은 거 정도는 다 외운 거예요. 자, 암기도 되어 있어요. 암기도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응용 문제 서술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떨어뜨리는 문제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하나가 누락이 되어 있는 분들은 못 쓰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 이거 뒷장인데 뒷장도 보시면 자, 여기 서술 문제 잘 썼잖아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런 것도 완벽하게 썼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이렇게 그냥 단어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명확하게 키워드를 다 썼고, 그 다음에 서술 문장에도 키워드가 다 들어있어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뭐 스토리텔링의 장점 뭐 이런 건데, 보시면 이야기 첫 번째 흥미와 몰입, 두 번째 실생활, 문제 해결력 이런 거 다 들어있잖아요. 키워드만 연결해 놓은 것도 아니고 말이 돼요. 그러니까 키워드만, 저는 합격생 답안지 치고 키워드만 연결해 갖고 뭔 말인지 모르게 써놓은 답은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N수생들을 맨날 떨어지시고 컷-5점 뭐 여기서 맨날 떨어지는 분들 있잖아요. 한 컷-10점 정도. 거기 선생님들이 보면은 키워드는 다 넣어놨는데 문장이 안 되게 써놨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게 써놨어요. 선생님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러면은 이런 말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쓰지? 그러면 그냥 시간이 없어가지고 키워드만 연결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 답안지는요, 선생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선생님의 인생으로 막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누군가가 대충 써도 붙는데 그러면 그분은 그렇게만 말을 하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대가를 치르는 거는 나 자신이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인생에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인생을 투자했는데 왜 대충 써요? 난 정말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논술도 어떤 분들은 서론은 대충 써도 된대. 대충 써도 돼. 얘기한 사람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온몸으로 받아내야 돼요. 안 불안하세요? 서술 막 키워드만 쓰고 마침표 딱 찍고 그래도 된대. 누가 그랬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채점자들 만나보셨어요? 아니잖아요. 아니 다른 걸로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2차는 인사라도 하죠. 이거는 그냥 답안지만 내는 거기 때문에 답안지가 인사예요. 답안지가 내 복장이에요. 자, 채점자들은 답안지에서 무례함, 예의 바름, 꼭 붙고 싶다는 절박감. 이 사람이 밤새워서 공부했나, 문제 몇 문제 풀었나 다 보여요. 그런데 그런 답안지를 두두두두 쓰는 거예요. 이분 답안지 보세요. 여기 굉장히 예의 바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답안지를 보면은 참 고마워요. 너무 예의 바르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답안지를 쓰는 거는 뭐냐 하면은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정장 입고 들어가서 똑부러지게 답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근데 키워드만 두두두두 연결했다 이러면은 다리 이렇게 짝다리 짚고 앉아갖고 뭐 됐어요 뭐 이러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안지는 굉장히 예의 바르게, 그죠? 굉장히 예의 바르게 정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저 공부 진짜 많이 했거든요. 붙여주세요. 이런 느낌이 들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우리 문풀반이 엄청 많은 거예요. 문풀 뭐 제가 이 기본반도 부족해가지고 특강도 열고 개인지도반도 열고 계속 문제를 뿌리는 거예요. 저는. 왜냐? 이런 식으로 완성되는 것이 쉽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셨죠? 선생님들 같으면 이런 답안지에 점수를 더 주겠습니까? 키워드 나열 막 해가지고 뭔 말인지도 모르게 막 쓴 거를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많은 답안지를 놓고 채점을 하는데 함께 경쟁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채점자라면 누구 점수를 주겠습니까? 그리고 채점자가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불러서 채점시키는 게 아니에요. 채점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이 분야에서 커리어를 쌓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커리어를 열심히 성실하게 쌓았는데 채점은 아무렇게나 하고 휙 던져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모든 것에 내 전공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몸에 배인 사람들이에요. 채점자도 출제자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날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상한 루머가 도는 거예요. 뭐 대충 하는 줄 아는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돈 많아요. 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돈이 많고 이 시험에는 많은 예산을 투여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충분히 감당할 만큼의 분량을 주지 그거를 막 대충 해갖고 막 던지게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이렇게 잘 쓴 답안지와 선생님들의 답안지는 같이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안지를 잘 쓰셔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많은 문제를 풉니다. 자, 일단 문제풀이만 1, 2, 3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문제의 난이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한꺼번에 섞어서 몇 문제 안 되게 휙 뿌려 놓으면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문제를 많이 풀든 조금 풀든 힘들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왕 노력할 바에는 붙게 공부하셔야 돼요. 선생님들의 목표는 70점이 아니에요. 비록 내가 지금 40점 받고 있어도 선생님들의 목표는 70점이 아닙니다. 선생님들의 목표는 90점이에요. 아셨죠? 그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내가 40점 받고 있어도 70점까지는 빨리 올라갈 수 있어요. 기출하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내용 암기장 돌리고 우리 기출반도 곧 있으면 개강인데 기출 열심히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모범 지금 풀어주는 문제 정도 모범 답안 좀 필사하고 열심히 보시면 70점까지는 금방 가요. 그런데 못 붙어요. 자, 그 뒤를 붙기 위해서는 더 많은 문제를 숙달하고 연습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선생님들은 일단 복습 위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복습 위주로 공부하시는데 선생님들마다 공부하셔야 되는 방식은 다 달라요. 점수대가 다르니까. 점수대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모양으로 공부를 하면 안 돼요. 40점, 50점, 60점, 70점, 80점, 90점이 공부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는 다 달라요. 소요 시간도 다르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초수인데 내가 한 4, 50점 정도라서 70점까지 올리겠다. 만약에 그러시다면은 복습 위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80점, N수생이다. 내가 좀 잘한다. 그렇게 생각되시면은 제가 지금 제 유튜브에 논술 타이머, 교육과정 타이머 이런 거 올려놨어요. 유튜브에. 그래서 딱 클릭하면은 시계가 돌아가요. 시험을 교육과정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멘트와 함께 이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맞춰놓고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실전처럼. 그래야 아까 그 만점 답안지 같은 게 나와요. 시간 내에. 줄도 맞춰 쓰고 글씨도 이쁘게 쓰고 그거는 점수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굉장히 익숙하게 연습이 된 거예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한석봉의 어머니가 불 꺼놓고 떡 썰었는데 똑같이 썰었다 이랬잖아요. 숙달이거든요. 우리도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교육과정 교육과정 A도 70분, 교육과정 B도 70분이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를 계산을 해보시면은 70분. 요거 70분 동안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볼 거고요. 문제는 총 8문제잖아요. 8문제인데 한 문제당 3문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보면 24문제예요. 통상 24문제인데 70분 나누기 24문제 정도를 하려면 한 문제당 약 한 2분 30초가 나옵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 문제당 2분 30초에 풀면 시간이 약간 남아요. 이걸 넘어가면은 이제 시간 내에 못 하는 거예요. 자, 아까 문제 보셨죠? 기출 보셨죠? 기출. 자, 이런 문제를 이 지문을 다 읽고 여기다가 초안을 쓰고 아까 같이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옮겨 적는 데까지 한 문제를 푸는데 2분 30초입니다. 이런 문제를 깔끔하게 답을 끝내는 데까지 2분 30초. 이렇게 시간을 줘요. 자,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석봉 어머니가 불 꺼놓고 떡 써는 것처럼 그렇게 숙달이 돼야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많이 푸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내 점수가 70점 넘는다. 그러면은 그런 선생님들은 타이머 켜놓고 실전처럼 푸셔야 돼요. 자, 제가 지금 문제를 이번 주 문제 오늘 문제를 갖고 왔는데 이게 60문제 넘어요. 오늘 한 60문제 돼요. 60문제 되는데 오늘은 조금 많은 거예요. 보통 제가 한 50문제 가지고 옵니다. 오늘은 왜 60문제냐? 오후에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오버타임 해야지 이러고 문제를 더 넣은 거예요. 그래서 60문제예요. 보통 이제 오후에 수업 있고 이러면 또 직강 선생님들 식사도 하셔야 되고 이러니까 무한정 늦게 끝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통상 주당 제가 회당 50문제 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혹시 이제 지금 점수가 좋은 선생님이다. 이러면은 25문제당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교육과정 A, B가 통상 24문제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5문제당 70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25문제당 70분. 요래 가지고 타이머 딱 맞춰놓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래요. 근데 제 해설 강의를 먼저 듣고 문제를 실전처럼 푼다. 이러면 이걸 줄여야 돼요. 자신의 공부된 정도에 따라서 60분, 50분 이렇게 줄여야 돼요. 근데 이제 나는 지금 공부가 많이 안 돼 있다. 근데 강의를 듣고 한번 실전처럼 풀어보고 싶다. 이러면은 이 시간을 늘리시면 됩니다. 80분,
90분 이렇게 늘리시면 돼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매번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몇 회 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60문제를 풀고요. 자, 그래서 우리 보시면은 요 반은 필수 문제풀이반이에요. 필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반이지만 난이도는 높은 것도 있고 뭐 중간 정도도 있고 그래요. 자, 우리가 필수 문제라고 해서 난이도가 다 낮느냐? 아닙니다. 작년 2025 유아임용 시험 같은 경우에도 필수 영역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지만 다 어렵게 나왔어요. 필수 영역도 쉽게 낼 수도 있고 어렵게 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반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근데 이제 필수로 꼭 봐야 되는 내용들을 넣어놨다는 그런 의미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 이제 필수 영역들이고 우리는 맨 마지막 주에는 무조건 실전 모의고사 봅니다.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수험가에서 푸는 문제와 시험장에서 만나는 문제는 굉장히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이 낸 문제와 전공한 교수들이 낸 문제는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일단 제가 대학교 수준 출신이고 제가 학과장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 출신이잖아요. 학과정도 1, 2년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교수가 굉장히 일찍 됐기 때문에 진짜 오래 했고 출제 인력풀도 오래 했어요. 저는 이제 막 완전히 학생인 줄 아는데 교수였고 막 이제 그런 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일단 저 혼자 문제를 내도 거의 적중하는 문제 낼 수 있지만 대학교 수준들과 함께 협업하고 있어요. 일단 출제 한번 들어가고 이제 출제 인력풀에서 활동하게 되면은 많은 문제풀을 갖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문제만 해도 굉장히 많지만 많은 교수진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문제가 진짜 많아요. 이미 선생님들한테 안 드린 문제도 너무 많은데 그 문제를 다 못 드리는 거예요. 아니 해설 강의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더블 모의고사 보고 문제를 막 제가 쏟아 드리는데 이제 그러면 선생님들이 또 멘붕에 빠져요. 이거 어떻게 다 하지? 막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마음대로 막 다 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선별하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 막 어떤 문제를 빼지? 빼기가 힘들어요. 빼기가 넣는 건 쉬운데 빼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많이 풀어봐야 돼요. 문제 유형을 외우셔야 되고 이제 시험장에 우리 수학 경시대에 가서 1등하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천재라서 막 아무거나 다 잘 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천재가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도 수학 경시대에 1등 할 수 있어요. 문제 유형을 외워서 풀어본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모든 문제를 다 풀면 그렇게 돼요. 자, 우리도 많은 문제를 풀어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최대한 안 본 문제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요 반은 매주 토요일 오전에 이렇게 총 4회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여기 종합적 사고력 문제 이런 게 나온 지 오래됐어요. 종합적 사고력 문제. 단순 암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종합적 사고력 문제를 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 너무 중요하고 누리과정 영역별. 누리과정 영역별이지만 2019 개정 누리과정을 굉장히 반영한 신이론적인 그런 문제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실전 모의고사고 해설과 모범 답안이 너무 자세한 거예요. 자, 한 문제를 풀어도 이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푼 거예요. 그 문제가 바뀌어서 나왔을 때 풀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해설 자료를 충분히 드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신이론도 충분히 들어가 있고, 2019 개정 누리과정, 법장학 이런 것들도 많이 다루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차별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오늘은 대체로 이제 개론, 누리과정,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 문제고, 그다음에 해설 자료는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해설 자료가 39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설이 좀 짧은 편이에요, 오늘은. 근데 해설이 저희는 막 한 문제당 한 페이지 해설이고 막 그런 적도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아무리 문제풀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문제를 이제 공부하는 방법,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어떻게 선생님들이 예습 복습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이따가 문제 풀면서 조금 말씀을 강의하면서 좀 드릴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OT가 너무 길어지면 이제 진이 빠지니까. 그래서 일단은 아직은
N수생이든 초수생이든 복습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더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단점을 없애고 제가 답을 어떻게 썼는지를 배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선생님들의 스타일을 바꾸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말씀드렸지만 컷 마이너스 10점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가요. 근데 컷 마이너스 10점 정도부터 컷 플러스 한 5점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도달하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답 쓰는 걸 배우셔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습 위주로 공부하시는 것이 절대 수준 낮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한 번씩 실전처럼 또 풀어보셔야 해요. 자, 그러면 일단 문제풀이의 중요성 그리고 요 반이 어떤 문제를 다루게 되는지 말씀드렸고요. 잠시 쉬었다가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